안녕하십니까. 광고홍보 캠페인론의 주호일입니다. 벌써 6주차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 설명하지 못했던 버스 광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분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제가 오늘 아마 일단 목표는 버스를 끝내는 걸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타 택시 광고 외에 기타 교통 광고 매체에 대한 PPT는 제가 작성이 되어져서 따로 이 클래스에 제가 공유를 해 드릴 예정인데, 아마 오늘 그 택시 광고까지 나가지 못하게 되면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어찌되었든 오늘은 버스 광고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버스를 조금 준공영제 중심으로 설명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지도는 아마 지난주 저희 수업 시간 마지막 페이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지난주에 저희가 번호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버스 노선 번호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아마도 버스 광고, 특히 버스 외부 광고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바로 이제 교통수단 광고, 즉 버스 광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바로 이어서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지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용객들 편의에 의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알고 이해도가 그렇게 뭐 많이 필요로 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버스와 관련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 외부 광고에 있어서는 좀 더 의미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자 파란색 버스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간선버스라고 하죠. 우리 간선버스는 우리 서울 시내를 총 7권역으로 나눠서 가운데 우리 사대문 안을 0번 권역으로 나눠 놓고 그 서울 시내 7개 권역에 있는 버스들이 실제로 그 0번 권역인 사대문 안을 경유하는 것들을 바로 우리가 관선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선버스는 이제 그 권역 내를 운행하는, 또 아니면 권역과 권역 사이를 운행하는 버스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단지 사대문 안을 들어오진 않습니다. 광역버스는 이제 우리가 부도심권, 즉 수도권에서 이제 시내로 들어오는 그런 버스들을 이야기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노란색 순환버스는 우리가 특정 권역, 일종의 마을버스 개념으로 그 권역 내를 운행하는 버스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깔도 잘 구분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주로 그 버스 외부 광고에서 많이 사용하는 버스의 색깔들은 파란색인 간선버스와 그 다음에 초록색인 지선버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레드인 광역버스가 가장 많이 광고주들한테 선호가 되어지는 그런 색깔의 버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설명을 제가 조금 원래 공지사항일 수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 정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사실은 이제 9주차 때 9주가 되는 때에 그러니까 실행을 하기에 지금 현재 학교에서 지금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중간고사를 지금 개인 리포트 과제로 지금 대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부득이하게 다음 주가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과제할 시간이 좀 다소 빠듯할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 클래스넷을 통해서 과제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제가 필요하면 별도의 영상을, 과제에 대한 내용을 제가 먼저 좀 녹화를 해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지되는 내용들 잘 보셔가지고 과제 준비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유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버스 광고에 대해서 교통수단 그리고 교통시설에 대한 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지하철과 똑같이 교통수단 자체, 즉 버스 내부와 외부 광고와 그리고
교통시설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역사 스테이션이었는데, 자, 버스는 쉘터라고 합니다. 쉘터, 영어로 쉘터, 그 다음에 한글로는 승차대라고 하죠. 그래서 자, 승차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 자, 버스 역시 광고도 자, 일단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까지 저희가 했던 지하철과 또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자, 버스 광고는 굉장히 중요한 5개 광고의 자, 큰 축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택시 광고나 공항 광고도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대중교통으로서 가장 자,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광고주들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시고 실제 광고도 집행하는 그런 매체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대중적인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두시고 좀 수업에 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버스 광고의 포지셔닝. 제가 사실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내는 그런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말은 아마 저희가 개인 지필고사를 볼 예정인데, 이 페이지를 꼭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아마 크게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자, 좀 중요하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일단 시험과 상관없이 자, 지금 이제 버스 특히 수단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스크린도어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2010년도 이후에는 지하철 전동차 외부에 부착하는 광고들이 스크린도어 때문에 사라졌는데, 자, 버스 외부는, 자, 반대로, 교통수단 광고 중에서 사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버스 내부에도 광고들이 있긴 하지만, 자, 거기에 대한 영향력은, 그 파워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자, 전동차 내부가 더 강했다라면, 자, 버스는 반대입니다. 내부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외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버스 광고에서는 자,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버스 외부 광고와 그 다음에 버스 승차대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버스 외부 광고 중심으로 자, 버스 광고의 포지셔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쉘터가 아니라 자, 버스 외부 즉 교통수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 횡축과 그 다음에 종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횡축은 자, 반복성과 일회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축은 전국성과 지역성인데, 자, 어떤 것들을 척도로 자, 전국적이고 지역적이고 또 반복적이냐, 일회성이냐를 나누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 그러니까 광고 CM이라고 보시면 커머셜 메시지. 자, CM이 자, 전국적으로 전국 단위로 자,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 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역성은 자, 어떤 특정한 사이트, 특정한 범위 내에 있는 영역에서만 보여지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국한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한적이고. 자, 반대로 또 다른 의미에서 자, 반복성은 자, 메시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일회성은 자, 한 번에 우리가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 15초 광고가 딱 1회면 딱 끝나죠. 예, 사라집니다. 하지만 다른 광고들은 자, 그렇지 않고 좀 더 오래가는 물리적인 시간들이 자, 그런 매체들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한 번에 끝나느냐 아니면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라디오하고 TV 우리가 4대 매체 중에서 전파 광고에 해당이 되죠. 전파 광고는 자, 저희가 버튼 하나만 누르게 되면 아니면 클릭을 한 번만 하게 되면 자, 전국 단위로 동시다발적으로 자, 메시지가 전달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전파를 자, 1회를 타게 되면 자, 그 메시지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사라져 버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는 사분면에 자, 위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반면에 신문 잡지는 자, 역시 동시다발성들은 분명히 있긴 한데 우리가 아까 전파 광고하고는 달리 신문은 자,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1일 24시간이 유효한 그런 매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날 만약에 오늘이 지금 4월 22일이니까 4월 23일 날짜에 신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거고요. 자, 잡지는 월 단위가 되겠죠. 자, 뭐 4호로, 그 다음에 5호로,
아니, 지금 4월 달이니까 4월 1일 날 발간된 잡지들은 5월 달 잡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메시지가 일단은 개념적으로 유효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다 전국적으로 좀 위에 올라가 있는 이유는 어찌되었든 전파든 인쇄든 간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다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5개 광고는 좀 사분면이 좀 다릅니다. 볼게요. 아까 다시 메시지 표출의 반복성이라고 한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4대 매체하고는 달리, 4대 매체하고는 달리, 실제로 지하철, 버스, 옥상 간판, 전광판 할 거 없이 대부분, 지역적으로 좀 몰려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역적이고요. 메시지에 대한 어떤 그런, 범위가 해당되는 광고 매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표출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반복적인 부분들은 이건 조금 한 단계 더 실무적으로 들어가는 얘기긴 한데요. 아까 신문하고 잡지 설명하면서 잡지가 한 달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우리 5개 광고도 대부분 월 단위 개념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료를 책정한다든가 또 아니면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한 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문 잡지와 똑같은 사분면의 메시지에 대한 반복성 쪽에 가깝게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단지 차이는 신문과 잡지는 전국적인 어떤 메시지 커버리지가 있다면 우리가 5개 광고는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게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들은 5개 광고는 메시지가 반복적이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굉장히 지역적이다라는 것들. 사실은 반복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적인 거에 대한 것에 여러분들이 좀 더 방점을 찍고 계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이해가 좀 쉬우실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현업에서도 아마 활용도가 되게 높으실 거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것들이 바로 보편적인 형태의 5개 광고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버스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메시지들이 쭉 보여지죠. 정한판도 있고요. 옥상 광고 저희가 나중에 다 할 내용들입니다만 쉘터 뒤에 이제 저희가 볼 거고요. 지하철은 이미 다 여러분 보셨죠. 조명 광고. 이렇게 돼 있다라면 버스는 조금 더 같은 사분면이긴 하지만 좀 더 지역적인 거에서 조금 더 멀어져 있죠. 그다음에 반복적인 부분은 같은 사분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버스는 버스 외부 좀 보시는 게 버스 외부 광고 중심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성이 있냐면 5개 광고 매체 중에서 광고 메시지에 대한 지역적 커버리지가 가장 우수한 매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시는 조명 광고, 우리 지하철 조명 광고, 쉘터, 옥상 광고물, 그 다음에 전광판 할 것 없이 다 어떻습니까? 이동할 수가 없는 형태의 고정 매체들이죠. 그렇죠? 하지만 버스는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권역도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정류장도 몇 개씩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시는, 뒤에 바로 나오겠습니다. 버스 앱 광고가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만 딱 국한되어 있긴 하긴 하는데, 그 레인지 범위가 좀 더 넓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노선버스가 실제로 자기가 달리고 싶은 어떤 그런 노선이 아닌 곳을 달리진 않습니다. 그쵸? 그 얘기는 뭐냐면 정해져 있는 노선을 달리긴 하지만 어쨌든 지역을 권역을 넘나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앱 광고를 광고주가 많이 선호한다라는 거죠. 버스 앱가 중요하긴 한데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5개 광고 매체 중에서 같은 사분면에 있긴 하지만 광고 메시지에 대한 지역적인 커버리지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저희가 5개 광고 매체에 대한 지금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미 지하철은 다 저희가 공부를 지난주까지 마쳤고요. 오늘은 버스 지난 시간까지는 준고용제를 중심으로 버스 광고를 하기 위한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워밍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이것만 하기에도 되게 빠듯할 텐데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겠고 조금 제가 좀 중요도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약간 축약해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도 버스 광고를 다 못 끝내고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그렇다고 설명을 또 여러분들이 뭐 저처럼 현업에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부분들은 다음 주에 또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교통수단 광고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버스 내부와 외부 광고가 되겠죠. 자,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 내부, 외부 광고를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하철 때와 마찬가지로 자, 버스 내부나 외부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생성됐다가 그 다음에 또 사라지거나 뭐 이런 매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지하철만큼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도 서울 버스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사실은 버스 광고가 외부를 제외한 내부 광고가 광고주들에게 선호도가 많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통일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어떤 뭐 규격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좀 뭐 약간 뭐라고 할까요, 뭐 버스의 형태나 아니면 또 운수회사에 따라서 사실 약간 좀 약간씩 상이하다 보니까 좀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체에 대한 신뢰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떨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이따 뒤에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차내 광고와 그 다음에 차량 외부 광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서울과 기타 돼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냥 전국권이라고 다 보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에 있어서 자, 이런 매체들이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버스 내부 광고들 또 외부 광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저희가 그 앞부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던 거긴 한데요. 뭐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아니고요. 시내버스. 여러분들이 자, 평택대학교 바로 앞에 가시면 자, 앞에 뭐 50번 버스도 가고 2번 버스도 가고 뭐 1-1, 2- 막 가잖아요. 자, 그런 버스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타고 오시는 뭐 우리 고속버스나 그다음에 뭐 우리 또 시외버스들 대원 버스 있죠? 자,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시내버스가 중심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잠깐 볼까요? 일단 음성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시행 광고라고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지하철에도 자, 우리가 그 다음 정거장을 안내하면서 자, 그 방송 이후에 자, 우리가 출구 안내 방송 광고가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 개념으로 정류장 안내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시내버스 우리 이제 그 커머셜 메시지가 또 음성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12초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지하철은 7초인데 우리 버스는 조금 깁니다. 그래서 승강장 안내 방송 직후에 나오는 광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게 인쇄형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전면 유리 상단, 출구 좌우, 뭐 천정 모서리, 내부 전면 행선판 등등, 시트 커버 광고, 자, 뭐 레자천도 있습니다만 뒤에 잠깐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차내 조명 광고까지. 자, 그다음에 동영상 형태. 자, 역시 동영상은 나중에 저희가 뒤에서 사이즈 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자, 우리 동영상 광고가 역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 차량 외부에는, 자, 인쇄 광고, 자, 버스 외부 광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차내도 중요할 수 있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자, 버스 외부 광고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과 전국 모두, 자, 어느 지역이나 자, 버스 외부 광고에 대한 광고주의 선호도와 로열티가 강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세요. 평택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통해서 자, 보시는 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농어촌이나 기타 뭐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지금은 다 디지털화가 됐기 때문에 거의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과거에 자, 이렇게 인쇄 형태로 자, 우리가 경유지를 안내하는 것들이 버스 전면부에 붙어 있었죠. 그 옆에 붙는 자, 버스 전면 자, 행선 안내판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현재 온천 광고가 들어가 있는 자, 요 부분이 광고가 되겠습니다. 또 역시 수안보 파크 호텔도 마찬가지겠고요. 즉
자, 노선도 자, 옆쪽에 붙는 광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대신 위치는 전면에 있는. 이게 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 디지털 형태로 바뀌어 있죠. 자, 여러분들 그걸 좀 바뀐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역시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시내버스 중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약간 제가 아까 그 시외버스를 한번 제가 찍어봤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역시 자, 존재하더라는 거죠. 전면부에 시외버스, 시내버스 형태는 아닙니다만. 자, 내부의 전면 행선 안내판인데, 자, 시내버스와 자, 기타 시외버스와 그 다음에 좌석버스나 치킨버스에 다르다는 것도. 하지만 중요한 건 자, 우리 시내버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또 대중적입니다. 우리가 지하철 모서리형이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버스에도 역시 출구 천정 모서리 그런 것도 존재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지역에 따라서 버스 형태,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거 좀 더 디테일한 얘기긴 한데, 뭐 현대버스냐, 대우버스냐, 제조사에 따라서 또 아니면 LNG 버스냐, 그 다음에 경유버스냐, 이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복잡하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광고주한테는 좀 더 이제 까다롭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자,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지하철 노선도 광고 기억하시죠? 뭐 지금은 디지털로 다 바뀌었다고 했습니다만, 자, 하도 이게 정형화된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없다 보니까 자, 지금 보시는 자, 광역버스 여러분 지난번 설명해 드렸죠? 9707. 자, 9번이니까 아마 이게 일산에서 오는 버스 같습니다. 자, 고향 과자 나온 거 보니까 자, 여기 있는 아이기가 있는 요 면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광고면입니다. 그렇죠? 자, 노선도와 그 바로 옆에 보는 노선도 광고. 자, 요게 출구 선정 모서리 형태이긴 하지만 노선도 광고 형태를 띠고 있고요. 자, 어찌되었든 자, 이 광고가 그나마 하나의 어떤 표준점,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버스 뭐 형태 또 뭐 제조사 다르다 하더라도 뭔가 통일감을 가지고 하자라고 해서 아마 거의 초기에, 그러니까 초창기 때 만들어진 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서울 시내버스 제가 종종 타고 다닙니다만 거의 이것도 역시 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찌되었던 자, 이런 형태들이 자, 기본적인 인쇄 광고 형태의 자, 차량 내부 광고이고요. 자, 일단 제가 사진을 좀 더 이제 확대해 봤습니다. 자, 아까 설명해 드렸죠? 자, 전면부는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노선 안내도가 아까 그러니까 전면부 그 노선 뭐라고 노선도라고 표현 경유지가 자, 이렇게 이제 디지털로 바뀌어 있고요. 하지만 여기 좌측에 보시는 자, 여기 보시는 자, 이 부분 이제 광고면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자, 하지만 여기에도 보시면 자, 우리가 그 버스 내부 광고에서는 가장 그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로열티가 강한 게 자, 출입문 광고입니다. 이게 중앙 출입문 광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자, 내부 정면 행선 안내판 보여지고 있죠. 죄송합니다. 이게 설명하다 말았는데. 자, 그리고 자, 이제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자, 우리가 중앙 출입문 광고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모서리형 광고도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 시내버스 그다음에 우리 좌석 등받이 광고도 좀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뭐 제가 평택에도 약간 대동소이하긴 합니다만 거의 비슷한 형태의 광고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시트 광고 얘기했었죠. 자, 요거는 이제 레자 광고입니다. 레자가, 자, 천하고, 그 다음에 가죽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 뭐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는 우리 등받이가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자, 천 모양이죠. 왜냐면 이걸 이제 빼가지고 빨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자, 시내버스는 일단은 뭐 목까지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관리가 좀 용이한 편입니다. 단지, 자, 뭔가 이렇게 좀 뭐,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실제 뭐 차고지에 들어봤을 때, 뭐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어떤 뭐 걸레나 이런 또 것들로 닦아내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저렇게 레저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천은 인쇄 방식인데, 자, 우리가, 그 시트 커버, 이거 시내버스는, 자, 레자에서는, 자, 끼우는 어떤 액자형 방식으로 종이를 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좀 있고요. 하지만 둘 다 똑같이, 자, 시트 커버 광고라는 거, 자, 시내버스, 그 다음에, 자, 비시내버스들. 아까 얘기했던 직행, 아니면 광역버스, 그 다음에 시외버스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공항 리무진 제가 실제 공항 갈 때 한번 찍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액자 요 틀 안에 이제 광고를 넣게 되어 있는 형태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공항 리무진, 자, 내부 외부 광고, 뭐 문의 전화이긴 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하다고 아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중앙 출입문이에요. 자, 출입문이고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중앙 출입문입니다. 차이는 뭐냐면 자, 저상형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이 왼쪽에 있는 중앙 출입문은 경유버스들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슬라이딩 방식, 자, 문이, 자, 개폐가 좌우로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중앙 출입문 요 공간이 문이, 자, 우리가 열렸을 때, 자, 문이 들어가는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상형, 그러니까 LNG 버스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평택도 두 가지 버스가 다 존재하고 있죠. 자, LNG 버스는, 자, 슬라이딩 방식이 아니라, 자, 개폐. 자, 양쪽이 열렸다 닫혔지 않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보시는, 자, 태그하는 바로 이 하단 부분이, 자, 중앙 출입문 광고로, 역시 경유하고는 위치가 다르긴 합니다만, 자, 똑같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 그런 가장 버스 내부에서는 중요한 그런 형태의 광고 매치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뭐 얘가 좀 재밌는 게 좀 붙어 있어서 제가 찍어봤는데요. 야, 유면 어때? 여기 어때? 뭐 이런 걸 좀 패러디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광고 문의도 이렇게 센스 있게 지금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태그하는 쪽 바로 옆에 되어 있죠. 자, 이것들이 바로 중앙 출입문 광고, 가장 비중이 높은 광고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매체가 역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운녀석 뒤쪽. 자, 지금 보시는, 자, 그 디지털 광고는 서울 시내버스, 자, 운녀석 후면 광고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자, LCD 모니터 광고입니다. 형태가 LCD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이제 그러니까 세로형도 있고 가로형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전부 다 대부분 세로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자, 가로형으로 죄송합니다. 세로형 매체는 이제 거의 이제 좀 자체가 없어졌고요. 전부, 자, 이렇게 가로 형태로 되어 있고, 얍TV라는 아마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마 등장을 할 겁니다. 얍TV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그 다음에 광고를 집어넣는 형태로 현재 서울에서 운영 중인 바로 디지털 사이니지 매체가 되겠고요. 자, 서울 시내버스고요. 하지만 경기도는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경기도 특히 평택대학교 학교 오실 때 많이 아마 이용하실 것 같은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서울하고 똑같이 공통점은, 자, 우리 운전석 뒷부분에 분명히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이시는 것처럼. 하지만 자, 서울 시내버스에는 없는 하차문에 역시 하나가 더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 시내버스에는 하차문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이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전면에 있는, 자, 운전석 뒷부분과, 그다음에 하차할 때, 자, 하차문 바로 뒤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좀 더, 메시지에 대한 어떤 노출들을 좀 더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 기억에는, 우리가 LCD 이제 G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경기 G버스, 그래서 앞문과 하차문에 되어 있는데, 처음에 그 라바라고 하는 어떤 캐릭터, 국내 제작의 우리 캐릭터죠. 지금은 이제 뭐 우리 여러분들 케이블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만 초기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 경기 지버스의 이 모니터 광고를 통해서 많이 사실은 회자를 시켰습니다. 그리고서 결국에는 이제 뭐 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체말로 떠가지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지상파와 그 다음에 케이블을 또 넘나드는 어떤 그런 하나의 캐릭터가 됐습니다만, 자, 어찌되었던 굉장히, 우리 그 유일하게, 자, 뭐 지하철에서는 뭐 디지털 매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내버스에서는 자, 일단 어떻게 보면 얘가 초기 단계라고 할까요? 디지털 매체가 생긴 것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과 경기, 또 다른 지역은 제가 사실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혹시 뭐 여러분들이 혹시 지방 같은데 뭐 다니시게 되면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서울과 경기권을 소개해 드렸었으니까 타 지역, 뭐 충청권이든 또 아니면 경상권이든 뭐 호남권이든 뭐 한번 아니면 강원도까지 다니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 내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거는, 자, 우리가 직행이라고 하죠. 경기대용호소. 자, 이게 지금은 사실 사라진 매체다 보니까 이렇게 큰 비중이 없긴 합니다만, 하차문 내릴 때 상단에 이렇게 조명 형태로,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조명 광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즉, 인쇄 광고밖에 없었던 시절에 조명이 등장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보였죠. 잘 보였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하차문 조명, 경기대원,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버스 외부 광고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버스 외부 광고가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버스 외부 광고가 초기에는 우리가 사람이 내리고 타는 자, 인도면과
그다음에 운전석 쪽에 이제 도로 쪽으로, 그죠? 사람이 내리지 못하는 쪽 면을 해결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면은 도로면인데, 자, 도로면의 광고면 사이즈가 똑같이 270에 50으로 자, 정형화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고주가 어떤 그런 광고 메시지를 표출하는데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사실은 좀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뭐 기업명이나 브랜드명까지는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자, 이건 지금 H&M이 우리 여러분들 패스트패션이죠. 우리나라에 처음 상륙했을 때 제가 직접 집행을 한 200대 정도 했던 그런 그 당시의 사진을 제가 찍어 놓은 겁니다. 제가 집행을 서울 시내버스 한 200대를 제가 진행했었는데, 명동을 중심으로. 왜냐면 1호 매장이 명동에서 처음에 오픈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어쨌든 자, 과거 같았으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이 지금 현재 비주얼이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모델들의 어떤 그런 상체 부분만 나오다 보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위아래를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이었는데, 광고면이 확대가 되면서 준공영제가 가지고 온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되면서, 자, 이제는, 자, 우리 전반적인 어떤 비주얼의 어떤 레이아웃들을 자유롭게 표현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진, 자, 그런 매체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에 대한 선호도가, 자,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아까 저희 우리 사분면 보여드렸던 가장 메시지의 커버리지가 높은 매체라고 했습니다만, 이건 물리적인 형태의 어떤 교통수단 자체의 어떤 특성인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광고면 자체가 역시, 자, 커졌다라는 것들이 또 일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일단 부스터 역할을 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이 광고면이 커진 것들이 아까 보셨던 커버리지가 우수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합쳐지면서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동한다라는 것과 광고면이 커져서, 자, 크리에이티브가 되게 원활해졌다라는 거. 자, 이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버스 외부 광고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H&M입니다. 이고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버스 외부 광고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 면적입니다. 자, 이건 또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자, 과거에는 주류 광고, 그래서 뭐 처음처럼이나 그다음에 참이슬이 뭐 버스를 막 서울 시내 버스를 500대, 600대씩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7,500대 정도가 서울시의 시내버스, 시내버스 등록 대수 내지는 운영 대수인데, 자, 그 중에 500대, 600대면 굉장히 큰 포션이죠. 그러니까 거의 두 경쟁 브랜드가 뭐 경쟁적으로 버스 광고에 참여하면서 되게 붐업을 시켰죠. 하지만 서울시에서 이제는 주류 광고를, 그러니까 교통 광고 중심으로 이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좀 뭐 편이 그렇습니다만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청소년이나, 왜냐면 버스는 이제 청소년이나 이렇게 좀 뭐 미성년자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대중교통을.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떤 그런 음주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기회를, 아니면 그런 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왜냐면 여러분들은 뭐 버스, 물론 승객들은 상관없지만 운전하시는 특히 자가용 운전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음주 운전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서울시를 중심으로 주류 광고는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못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현업에 나가셔서 클라이언트가 주류 광고 가능하신가요? 라고 버스 외부 광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된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실제 양주 광고까지 진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허용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어떤 뒤에 바로 나오겠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버스 외부 광고를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의적으로 한번 우리가 좀 집행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시작이 된 그 매체 중에 그런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좀 더 크리에이티브적인 것들을, 자, 본격적으로, 자, 활성화시켰던 어떤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자, 이렇게 버스 외부 광고 세 가지의 어떤 그런 특성, 그러니까 그 광고주의 어떤 특성들을 보여드리면서 좀 더, 자, 무게중심이, 자, 내부보다는, 자, 외부에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자, 강조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자, 이제 변형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자, 버스 광고 중에 변형 광고가 있을까? 특히 외부에 좀 많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 이게
자, 슬라이드 방식입니다. 경유버스인데 아까 문이 미닫이 방식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자, 문의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불법인데 사실은 자, 변형이라고 써놓긴 했습니다만 물론 뭐 이게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 없다를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들은 저희가 현행법상에는 그 교통수단 광고에는 자, 창문만 가리지 않게끔 돼 있긴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굳이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변형 광고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자, 카스의 생맥주를 마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신선했던 어떤 그런 사례입니다. 실제 진행했던 사진이고요. 또 하나가 자, 중앙 출입문 광고에 역시 붙었다는 건데 자, 이제 똑같은 자, 카스 광고주인데 자, 이게 지선 버스고 간선 버스죠. 자, 이건 인도면이고 도로면입니다. 자, 도로면은 자, 톡하게 가는 거야 카스라고 돼 있고 자, 보시면 어떤 느낌이 내시나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전체 거의 뭐 도로면 자체 전체를 다 광고 면처럼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창문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둘 다. 자, 일단 법적으로 문제 없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2분의 1 이내잖아요. 창문을 가리지 않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면적 대비했을 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일반적으로 약간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러니까 현업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뭐 버스 외부 광고 그 재질을 쓰는 그런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3M 것도 있긴 한데 에이블리라고 하는 재질 뭐 이런 걸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붙였다 띄었다가 좀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요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자, 뭐 머리를 잘 썼다는 표현은 그렇긴 합니다만 아이디어를 잘 낸 거예요. 왜냐면 자, 그렇게 한 거죠. 야, 이거 되게 좀 전체 범위가 되게 2분의 1 넘어가는 것 같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지금 여기 투명 시트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자, 그러니까 대행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그러면 너희가 한번 재봐, 이거. 2분의 1 넘는지 안 넘는지.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시안 보세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어떤 시안들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여기 중앙 출입문에 붙여놨던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자, 이쪽에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게 붙여놨던, 자, 투명 시트지가, 서울시가 그 관할구청에서 뭐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라 운수회사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왜냐면, 자,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희가 준공영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준공영제는, 실제, 자, 버스 회사에, 서울시에서, 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운행을 하다 보면, 자, 승객이 많이 타지 않거나 그래서 적자가 날 수 있을 수 있는데, 자, 그 부분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서울시에서 보존을 해주는 거죠. 자, 그 얘기 뭐냐면, 자, 보존을 해주는 만큼 간섭을 하는 거죠.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 중에는, 자, 광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일단 출입문 광고가 불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일단 저희가 법령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일단은 우리가 해당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간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버스 운수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걸 다 뗍니다. 혹시라도 자, 서울시에서 관리 감독하러 나왔을 때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보존을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 준공영제로 인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자, 이렇게 버스 외부 광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생기는 이익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니까 이렇게 부수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메인이 되는 어떤 그런 그 정책에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자, 떼어버린다는 거죠. 실제 두 개가 다 떼어집니다. 운수에서로부터. 그래서 실제 저희가 집행했던 실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좀 준공영제랑 그다음에 어떤 지금 버스 내부 광고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자, 중요한 건, 자, 그건 잠깐 덮어두시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고민하실 건 아닐 것 같고, 단지, 자, 요렇게 재미있게, 자, 법 테두리 안 내지는, 자,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것도 교통수단의 물리적인 특성을 잘 활용해서, 자,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에 사용했다라고 요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투명 시트를 자, 전체적인 면적을 사용한 효과를 좀 봤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서울 사랑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건 제가 그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인도면이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요 면만 해당이 됐었어요.
근데 자, 이효리 씨인데 자, 이렇게 하단까지 사용했잖아요. 과거에는 자, 이런 형태의 광고 매체가 광고 유형이 없었습니다. 근데 물론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 2분의 1 이내에서만 하면 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자, 그 전까지는 자, 270에 50. 자, 이게 전체 270에 50cm인데 자, 좀 더 어떤 메시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늘려서 자, 우리 이효리 씨의 모델의 상반신까지 나올 수 있게끔 자, 크리에이티브적인 요소가 좀 더 강해진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인도면 확장해서 이용한 경우도 이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자, 트랜스포머가 과거에 여러분들 2008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만 자, 이때 뭐였냐면 자, 우리 트랜스포머 자, 우리 주인공 로버트가 있죠. 제가 이름 잠깐 까먹었습니다만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원래는 자, 직사각형 형태가 대부분이에요. 가로 세로 이렇게 370에 100cm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헤드 부분 머리 부분만 자, 툭 돌출해서 나온 것처럼 자,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재미적인 요소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좀 더 주목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자, 집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트랜스포머 1 할 때 이렇게 했던 거고요. 집행했던 사례고요. 옵티머스. 네, 기억이 났어요. 옵티머스가 이제 이렇게 좀 등장을 했던 거고요. 자, 창문에 걸친 광고라고 되어 있고, 자, 살짝 헤드가 창문에 살짝 걸쳤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덮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거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강지한 씨하고, 자, 그 다음에, 김하늘 씨가 나왔던 우리 7급 공무원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가 LNG 버스가 아까 우리 중앙 출입문이 자, 그 경유는 자, 미닫이 슬라이딩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자, 개폐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 한쪽은 김하늘 씨, 하나는 강지한 씨. 그래서 자, 열리고 닫힐 때마다 서로 만나서 자, 서로 이게 대립하는 형태의 어떤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매체들 그 면 외에 자, 버스 자, 중앙 출입문까지 자, 여기 나와 있던 카스랑 비슷한 유형이죠. 근데 요건 다 특성이 또 뭐냐면 투명한 그런 그 재질의 원웨이 방식의 그런 필름을 써서 자, 진행해 갖고 밖에서 안에서 밖이 보이고 밖이 안은 잘 안 보이는 형태를 활용했던 사례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인 부분을 왔다 갔다 살짝 했던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당시에 좀 말들이 좀 많았던 광고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 직사각형 형태의 모양을 조금 탈피해서 그러니까 면적을 좀 넓히거나 아니면 재질을 좀 더 잘 활용해서 아까 여기 투명 시트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자, 중앙 출입문까지 활용해서 자, 다양하게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래핑 광고입니다. 대표적인 불법 광고 매체죠. 여러분들이 평택에서 가장 자, 많이 보셨을 만한 그런 매체입니다. 왜냐면 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콜라, 그렇죠? 코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테디앤 뭐 프렌즈 해갖고 저기 뭐야 전시회 같은 것도 뭐 광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자, 제일 중요한 건 좀 보시는 것처럼 자, 고덕 리슈빌. 그러니까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저희 평택에서. 자, 실제 저희가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평택이. 자, 그때마다 가장 많이 썼던 매체 중에 하나가 바로 버스 외부 광고 랩핑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자, 일단 뭐가 문제인가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늘 강조했던, 자, 창문을 싹 다 가렸죠. 자, 싹 다 가렸습니다. 앞에 운전자석만, 그쵸? 운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 거기만 빼놓고는 전부 다 가렸습니다. 당연히 100% 불법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창문 면적을 생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2분의 1 이내인데 2분의 1을 훨씬 넘어섰죠. 아예 그냥 둘러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100% 자, 불법적인 매체입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많이 쓰고 있다는 게 또 아이러니컬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자, 어떤 분들은 실제 이 불법 매체를 아마 진행하시게 될 경우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건설 분양 광고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 사진 제가 서울 건대 입구에서 진짜 제가 딱 제가 이제 포착을 한 건데 자, 우리 여러분들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고 우리 허경영 우리 대표가 있는 자, 그 당 기억하시죠? 이번 21대 자, 총선에 나온 당이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에 자, 지역구로 나왔던 자, 후보자가 이렇게 랩핑 포스트를 활용해서 자,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창문과 그 다음에 2분의 1 이내의 어떤 그런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불법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임팩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다른 것보다 노선버스하고 달리
내가 광고주가 자유롭게 노선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자, 많은 광고주, 특히 건설 광고주를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는 매체가 바로 자, 랩핑버스 광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빨리 좀 볼게요. 자, 우리 타요버스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시에서 그냥 공공 캠페인으로 진행했던 사례라서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전면에 만약에 이게 보이시죠? 전면, 이거 우리 TV하고 똑같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뭐 타요버스 광고, 아니, 타요 애니메이션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하는 준공영체 레드, 그린, 블루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전면부는 저희가 광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측면, 그러니까 인도면, 도로면, 최근에 후면까지 허용이 됐는데 전면부는 아직까지 광고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공 캠페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상업 광고 들어온다고 한다면 안 됩니다. 전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실제 우리 유치원생들 어린이집에서 많이 실제 타러 왔었어요. 이 시간표가 있어서 자, 타요버스를 실제, 왜냐면 늘 애니메이션에서 TV에서만 봤던 타요버스가 직접 내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멋지죠. 뭐 소위 말해서 대박인 거죠. 그래서 실제 많은 어린이들이 자, 줄지어서 자, 타요버스를 자, 기다렸다가 타는 어떤 행사들도 꽤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타보기도 했고요. 자, 공공 캠페인이고요. 자, 시승 행사가 좀 다수 이렇습니다. 자, 제가 버스 내부 광고에 대한 집행 캠페인은 우리가 지금 전반부 영상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45분이 경과가 됐는데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후반부 영상에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쉘터까지 한번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 수고 많으셨습니다.